안녕하세요. 치원의 관상톡 시간입니다. 연초에 이민년 운기에 대한 영상을 제작 시 올해부터는 동방의 기운은 상승의 기운이고 서방, 유럽, 중국 등의 기운은 약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이민년 운기편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올해 러시아 전쟁으로 문제가 됐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고 이것을 모두 유가 상승으로부터 시작된 걸로 보는데요. 유가나 모든 원자재 가격들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작년 연말부터 서서히 상승을 했고요.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로 많은 나라들이 돈을 계속해서 쏟아냈던 부분도 한몫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공장인 중국이 셧다운을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공급망에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게 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전 세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수요 사태가 발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미국이 양적 긴축과 더불어 금리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못 사는 나라들은 환율 차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너무 오름으로 해서 그 수입과 수출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리세션이 시작됐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마도 이것은 계속된 불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는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감원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영향으로 실업률도 증가하게 되고 또 너무 이른 나이에 실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또 코로나까지 재확산을 하고 있어서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젊은 가장들의 어깨가 매우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소비를 줄여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오히려 사업이 번창하고 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재주가 많고 힘들게 노력한다고 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해도 좋을지 아니면 남 밑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을 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의 성패에 대한 내용을 관상학, 음양오행학과 관상학으로 판단하려면 관상가로서 전문적인 직관력과 해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어떤 형상의 사람이 사업적인 소환이 좋은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또 그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또 그 1년이 쌓여서 10년이 되는 것이지요. 또 운명의 기운을 보는 사주팔자를 볼 때 당신은 현재 대운이 좋게 와 있네요 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대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출생해서부터 운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운이라는 글자는 돌 문자로 돌다, 회전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봄에 태어나서 다음 운기가 여름 운기로 갔다면 순차적으로 가니 순행하는 것이고, 반대로 거꾸로 겨울 운기로 간다면 역행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에게 필요한 오행의 기운으로 환경이나 여건이 변해간다면 이는 곧 좋은 대운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자신에게 많아서 병이 되는 오행의 기운으로 간다면 이는 좋지 않은 것이고 힘든 대운이 도래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대운일 때에는 부도가 난다든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도산하게 된다든가 또 질병이나 질병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거나 할 수가 있고요. 좋은 대운에 있는 사람은 모든 여건이 모든 환경이 조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귀인이 나와서 갑자기 도움을 준다든가 어떠한 환경 조성이 잘 돼서 남들은 어려워도 나는 잘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업을 하던 재물복을 보던 현재 대운의 운기가 즉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사업이 잘 될 운인지,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 문서가 잘 될 운인지, 아니면 또 장사로 재물이 마구 들어올 재물복이 들어올 운기인지 그 여부를 잘 판명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만약에 사기나 부도, 도산, 질병 등의 어려운 운기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 사업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는 곧 사기나 부도, 도산에 처하게 되거나 건강 악화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운기만 나빠도 사고로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 운의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의 기운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의 여부를 잘 판단해서 진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현재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주팔자와 관상의 기색을 모두 분석해서 자신의 움직임을 결정해야만 결과도 좋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가 어렵고 경기 침체 속에서 허우적거린데도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소비도 위축되고 움츠러든다고 해도 올해는 동방목의 기운에 싹이 트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방 금의 기운은 위축되어도 동방목의 기운은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동양은 발전의 기운이 솟고 서양은 움츠러드는 형국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운은 돌고 도니까요. 음지가 양지가 되고 오후가 되면 또 양지가 다시 음지가 되는 단순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이치의 흐름을 잘만 볼 수 있게 된다면 모두 성공하는 눈으로 가겠지만 그러한 기운의 이치를 본다는 것은 음양, 오행, 학문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관상학적 해안을 갖춘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의 오전과 오늘의 오전이 틀리고 어제의 일몰과 오늘의 일몰이 틀리듯이 계속 반복되는 똑같이 반복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은 조금씩 기운이 또 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진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진을 보는 곳이 자기 관상학적 그 일진을 보는 것의 기색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관상학에서 사업가적 기질이 많은 사람의 관상에
상태에서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얼굴의 생긴 모습이 네모지거나 뾰족하게 생긴 형상의 사람은 영업적인 관리직보다는 제조업이나 개발자 또는 연구 분야, 실무, 또 현장직 등에 적합한 그런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매우 성실하고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얼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의 형상이 반대로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했을 때에는 인사관리나 영업, 대인관계의 인프라 형성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관상에 대하여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두 분의 얼굴 형상이 둥근 형상이고요. 이마의 목석걸이라고 해서 이마의 중앙 여기 형상이 잘 발달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추리력이나 이재력이 좋은 상이고 또 친화력은 갑이고 또 매우 활동적인 성향이 사업가적 기질이 많은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하게 생긴 형상의 사람은 인사관리나 영업, 대인관계의 인프라 형성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업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대인관계의 친화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얼굴이 둥글게 생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누구하고나 잘 협력하고 어떤 일이든지 잘 협조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나 순발력도 뛰어나고 눈치도 빠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여러 사람들과 잘 협조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둥글기 때문에 어디든지 잘 굴러다닐 수 있는 속성도 가지고 있어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잘 돌아다닐 수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고요. 이 둥근 얼굴 그 형상의 그런 분들은 대체로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열심히 발로 잘 뛰어다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기를 판단해 보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천창과 상근과 눈과 코의 형상과 기색을 살펴야 하는데요. 우선 천창이라고 하는 곳은 위치는 눈썹 위에 이마 측면 부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덕을 보는 곳이다 하여 천창, 하늘의 창고다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천창은 이마의 측면 부위인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없이 두둑하고 넓으면서 평평하게 생겨야 좋은 상으로 보는데요. 이분 미국의 투자자 캠 피셔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 천창이 아주 좋은 형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제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두둑하고 넓으면서 평평하게 생겨야 좋은 상으로 보고요. 이곳의 기색도 밝고 맑게 보인다면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해도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또한 그 다음으로 이 천창은요 부동산 운기, 사업운, 재물 운기 등을 보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좋을 때 귀인의 도움이 많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부동산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도 여기에 기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 운기를 판단해 보는 곳으로 중요하게 보는 곳은 이제 상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 상근의 위치는 눈과 눈 사이
여기가 상근의 위치입니다. 눈 가는 사이. 그리고 이곳이 튼실하고 넓게 생겨야 좋은 상근이고, 그런 사람들은 매우 건강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우환도 좋고, 상근의 기색이 밝고 맑아지면 사후 분기가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근이 눈빛이 맑게 빛나고 깨끗해야 상근의 기색이 좋아도, 눈빛이 맑고 밝게 깨끗하게 빛나야 잘 나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볼 때에는 눈을 잘 관찰을 해야 됨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빛이 맑고 깨끗하게 밝게 빛나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진행에 차질 없이 잘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위는 바로 눈입니다. 눈은 그 사람의 정신, 건강 등의 운기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 내의 운기를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이제 이 양 눈을 보는데요. 흰자위, 검은자위, 흰자위, 또 흰자위, 검은자위, 흰자위, 이 모두를 봅니다. 이 부분별로 나이가 다 설정이, 유년표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눈빛도 맑고 깨끗하고요. 정신이 혼탁한 사람은 눈빛도 혼탁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눈에서 부광이 나거나, 부광이라는 것은 이제 뜰부자, 빛광자라고 해서 물 먹은 듯이 물에 비친 달빛같이 그렇게 부광, 그런 것은 이제 물 먹은 듯한 눈빛을 이야기하는데요. 하품하고 나면 이렇게 눈에 물 먹은 듯이 빛이 나죠. 그런 것과 같은 눈빛을 부광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광이 나거나 눈빛이 탁하거나 또는 핏발이 서 있거나 하면 그런 사람은 언제 사업이 엎어질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부도가 나는 도사라거나 부도가 나는 분들은 눈에서 부광이 나고요. 또 구속되거나 이런 관제수에 엮이는 분들을 보면 눈에 붉은 핏발이 검은 동자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의 빛이 우선 탁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신이 맑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으로 힘들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재물운기와 추진력, 실행력 등의 운을 보는 곳을 이제 재백궁이라고 하는 코 부위인데요. 코는 면상의 12궁 중에 재백궁이라고 하고, 재물운기, 재물복의 여부를 보는 곳이고, 배우자의 운기도 보는 곳입니다. 살집이 메마른 코보다는 살집이 두둑하게 붙어 있으면서 또 코가 반듯하고 넓고 튼실하게 생긴 코가 재물복이 좋은 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돈이 들어올 때는 코에 살집이 붙게 되고요. 돈이 손실이 있을 때는 코에 살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코에 살집을 매일매일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 나가는 날은 코에 살집이 빠지는지, 돈 들어올 때는 코에 살집이 붙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콧대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왔거나 또는 좌우로 심하게 휘어져 보이거나 할 경우에는 중년에, 코는 이제 중정이라고 해서 중년의 운기를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년에 사업이나 재물, 또 건강, 부부궁 등에 크게 좋지 않고요. 또 사업에도 큰 고비가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인데요. 코의 살집이 좋으면서 반듯하게 생기고 코 끝부분인 준드라는 부위가, 조금 내려온 듯하게 생겼다면 이런 사람은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으로 수리력이 좋고 계산력도 좋고 돈이 될 일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중년에 귀인의 도움으로 큰 재물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코끝이 너무 내려오면 요 수명을 보는 것이 인중을 침범하기 때문에 수명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너무 무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외에도 여러 부분의 관상을 잘 살펴서 판단해야 하겠지만 사업의 성패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그 사람의 눈빛인데요. 우선 잘 나가는 관상이라 하면 종합적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우선 천창이 좋은 상은 천운이 따르게 되고 상근이 좋은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요. 건강하고 또 눈이 좋은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를 보면 그 사람의 재물 운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관상이라고 해도 눈빛이 탁하거나 자주 충혈되거나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재 하고 있는 거나 유지를 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시기에는 무슨 일을 벌이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요. 눈빛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마음도 선량하고 정신도 맑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도 성취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과 같이 그만큼 관상에서도 눈을 중요시 관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인데요. 마음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눈빛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눈빛은 좋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